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23일부터는 병원이 약국에 환자의 약 처방을 연계해주고 사례금을 받으면 의사와 약사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개정안은 이 같은 행위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자격을 정지시키기로 하고 위반 사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13.7도로 관측 사상 가장 더웠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강수량도 평년보다 30%가량 늘어나 2003년과 1998년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 최다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매화가 예년보다 한 달가량 일찍 피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25일, 평년보다는 32일 빠른 것으로 1937년 이후 86년 만에 가장 이른 개화입니다. 월 150만 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 수의 비율이 일반고 지망생에 비해서 영재고나 특목고 지망생의 최대 6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현장 교사들은 고교 서열화를 문제로 짚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앞으로 병원이 약국에 환자의 약 처방을 연계해주고 사례금을 받으면 의사와 약사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의료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연계한다는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대료 등 명목으로 약국을 열 사람에게 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문제가 됐습니다. 심지어 병원이나 약국 개설 정보를 의사나 약사에게 소개하면서 병원 지원금 수수를 중개하는 브로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부당 이득 제공이나 수수 알선 행위에 대해서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되고 위반 사실을 신고 고발한 사람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비타민 D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노화쥐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노화가 진행되면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간에서 지방 축적이 많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보충하면 지방간 생성을 억제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간에 5% 이상 지방이 침착된 경우로 국내 65세 이상 노인 40% 정도가 지방간 환자입니다. 지방간이 발생하면 간경변이나 간암뿐 아니라 2형 당뇨병이나 치매 같은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해서 침묵의 살인자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고령층에서 적절한 비타민 D를 섭취하면 노화로 인한 지방간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일부 병원들이 마스크 착용 정책을 다시 도입하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뉴욕, 로스앤젤레스, 매사추세츠 등의 일부 병원들은 호흡기 질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 정책을 잇따라 도입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추정을 보면 이번 독감 시즌 미국에서는 입원 건수가 11만 건에 달하고 6,500명이 숨졌습니다. 또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병원 입원도 한 주 사이 20.4% 증가했고 사망자는 12.5%나 늘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지표 중 하나인 하수 샘플의 바이러스 양은 2022년 1월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한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가 관측 사상 가장 더웠고 비도 역대 세 번째로 많이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상청은 2023년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13.7도로 1973년 전국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평년보다 1.2도 높고 이전 1위 기록인 2016년의 13.1도보다 0.3도 높은 겁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연 강수량은 평년보다 30%가량 증가해서 2003년과 1998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기상청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9개 달이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였고 12월에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100mm가 넘는 이례적 겨울호우가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에서 매화가 예년보다 한 달가량 일찍 개화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최근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겨울 날씨가 나타나면서 15일 계절 관측목인 매실나무에서 매화가 공식 개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5일, 평년보다는 32일 빠른 것으로 1937년 이후 86년 만에 가장 이른 개화입니다. 기상청 매화 공식 개화 기준은 한 가지당 3송이 이상의 꽃이 활짝 피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조 차관과 과기정통부는 이에 관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15일 JTBC는 조 차관의 지난해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에 실제 음식 가격과 맞지 않은 결제 내역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조 차관은 지난해 9월 26일 저녁 서울 종로구에 있는 A 한식당에서 과학기술계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 목적으로 9명이 식사를 해 26만 원을 사용했다고 기재했지만 해당 식당은 저녁에 1인당 9만 8천 원짜리 코스 요리만 판매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건 외에도 조 차관 집 근처에 있는 고급 식당과 중국집, 일식집, 제과점 등에서 여러 차례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해당 식당의 음식 가격이 워낙 비싸서 여러 명이 그 가격에 먹을 수 없는 곳이라고 보도했습니다. YTN은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와 조 차관의 공식 입장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만 밝히며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민간 최초로 발사한 달 착륙선이 임무에 실패한 뒤 대기권에서 연소돼 활동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착륙선을 개발한 에스트 로보틱은 현지 시간 15일 지난 8일 우주로 발사한 달 착륙선 페레그린이 대기권에 재진입해 불타 사라지는 방식으로 임무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방식이 지구 궤도에 있는 위성을 보호하고 지구와 달 사이의 공간에 잔해물을 남기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스트 로보틱은 이 과정은 오는 18일 모두 종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유통되어온 신종 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서 첨단 분석 장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행안부가 28억 원을 투입해 새로 도입하는 분석 장비는 최고 사양의 고해상도 질량 분석기 2대와 초고감도 질량 분석기 2대 등 총 4대입니다. 주로 주요 신종 마약류는 합성 대마와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등 합성 오피오이드류입니다. 신종 마약류는 극미량을 투약하는 특성 탓에 기존 마약류에 비해서 체내 잔존량이 적은 경우가 많아서 현재 고감도 질량 분석기로는 검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탄소 중립, 이른바 넷제로 시대를 앞두고 청정 에너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대표 산업도시인 울산시가 미국 에너지 도시인 휴스턴을 찾아 미래 에너지 확보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원유와 액화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수출 기지인 미국 휴스턴. 이곳에서도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 꼽히는 수소 생산이 그중 하나. 한 기업은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하는 기술로 이른바 불로수소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다루기 어려운 수소를 운송과 보관이 편한 청정 암모니아로 합성해 수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That's a project that we have looked at and we continue to look at, both on the green ammonia and blue ammonia side. Enterprise is well positioned to do it. We just continue to work with customers to make that happen. 국내 기업들도 변화에 맞춰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 청정 암모니아 수입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원유, 그리고 LNG, LPG 중심으로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청정 에너지라고 불릴 수 있는 수소나 암모니아도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수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국내 수소 산업을 이끄는 울산시도 휴스턴을 주목했습니다. 해외 사절단을 파견해 미국 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미래 에너지인 청정 암모니아 선점에 나섰습니다. 울산은 SK가스가 국내 최초로 수소 복합 단지를 현재 건설하고 있는 만큼 전폭적인 행정 지원으로 관련 사업을 잘 정착시켜서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는 동포 간담회에 이어 자매도시인 휴스턴시를 방문하는 등 민관찬 관계도 다지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미국 에너지 수도 휴스턴과 협업으로 산업도시를 넘어 청정 에너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 휴스턴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매달 150만 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을 살펴봤더니 영재고나 특목고 지망생이 일반고 지망생보다 최대 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고교 서열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교육당국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일반 고등학교와 특목고를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의 사교육비 지출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전국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해보니 격차는 생각보다 더 컸습니다. 매달 150만 원 넘게 사교육비를 들이는 중학교 3학년은 과학고 준비생의 경우 42%로 일반고 준비생보다 무려 6배나 많았습니다. 영재학교 지망생도 월 150만 원 이상 쓴다는 학생이 25%나 돼서 일반고의 3.5배 수준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도록 사교육을 받는 학생 수도 과학고와 영재고 준비생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영재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그만큼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인다는 건데 입학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교육에 매달 150만 원 이상 지출하는 일반고 1학년은 7.1% 수준이었지만 영재학교에서는 6배가 넘는 43.8%, 과학고는 38.5%, 자사고는 29%로 뒤를 이었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중고등학생의 사교육 격차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중등교사 65.7%가 고교 서열화를 문제로 꼽았고 사교육비가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95%가 넘었습니다. 학교 바깥에서 수업 내용을 미리 배워야만 하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비정상적입니다. 학교 공부만 충실히 해도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교육 제도 및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며 시민단체는 정부가 고등학교 유형별 사교육비 통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 11번가가 쿠팡의 자사 판매 수수료를 왜곡해 대중에게 알렸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11번가는 쿠팡 측이 11번가의 전체 판매 수수료가 쿠팡보다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하는 글을 올려서 기업 이미지를 손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쿠팡이 언급한 자사 최대 판매 수수료는 전체 185개 카테고리 가운데 3개 분야에만 적용되며 나머지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 수수료율은 7에서 13%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판매자에게 수료 45%를 떼어간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자사 수수료는 최대 10.9%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11번가의 최대 판매 수수료는 20%이고 G마켓과 옥션은 15%라며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 수수료율과 비교한 글을 게시했습니다. 부업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유튜브에 수소 투자를 홍보한 업체가 수익금을 정산해주지 않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배우를 투자 전문가로 속여서 업체를 홍보하기까지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구독자 5만 명에 달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받은 김호준이라는 인물이 부업으로 일반인보다 60배 넘는 자산을 모았다며 수소 투자를 권유합니다. 안전한 투자를 많이들 찾으시는데 수소 투자는 거기에 딱 최적화된 투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난달 말 직장인 A씨는 이 영상을 보고 업체에 200만 원을 입금해 실제로 수익금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투자한 돈은 모두 2천만 원. 하지만 며칠 뒤 업체는 점검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수익금 정산을 중단했습니다. 실제로 조그만 수익이 나오니까 이게 거짓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뭔가 홀린 듯이 그냥 입금하게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 영상에 나온 남성은 투자 전문가가 아닌 배우로 드러났습니다. 업체와 한패가 아니냐는 의심이 이어지자 대본을 받고 투자 전문가를 연기한 거라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이 영상이 광고로 쓰일 즉 참고용, 레퍼런스 영상이라고 생각했으나 결과물에는 연출된 상황이라는 문구조차 없어서 홈페이지에 적힌 정보도 허위 사실이 많았습니다. 지난 2017년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적었지만 한전에 확인한 결과 거짓이었습니다. 업체 홈페이지에 적힌 주소도 직접 가봤더니 엉뚱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같은 대표자 이름을 가진 업체가 있지만 수소를 투자하는 업체는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만 1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계좌와 홈페이지 IP 주소 등을 통해 업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정부가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고속철도 승차권을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과 건설, 물류,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또 KTX나 SRT로 역귀성하는 경우 승차권 요금의 최대 30%를 할인하고 KTX 4인 가족 동반석도 15% 할인해줍니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중국과 동남아 등 국제선 운항을 지난해 말보다 10% 늘릴 예정입니다. 택배 배송 물량이 폭증할 것에 대비해 임시 인력 6천 명을 추가 투입하고 택배기사의 연휴 휴무를 보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임금을 주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설 연휴 전후로 70만 명이 채용됩니다. 올해를 통틀어 채용되는 117만 명의 60%를 연초에 집중적으로 뽑는 것으로 대부분 노인 등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교통안전 지도를 하거나 공공시설에서 환경을 정비하는 이들을 보면 고령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정부나 지자체가 취약계층을 고용해 임금을 주는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직접 일자리에 설 연휴 앞뒤로 70만 명이 채용됩니다. 노인 일자리가 63만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자활사업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3만에서 4만 명씩입니다. 불안정한 고용시장 속에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올해도 고용률 등은 양호한 흐름이 전망되지만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둔화되면서 고용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상황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 연휴 전후를 포함해 직접 일자리는 상반기 안에 집중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올해를 통틀어 117만여 개가 제공되는데 상반기에 97%가 채용됩니다.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직접 일자리 사업은 1분기 90%, 상반기 내 97% 이상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투입되는 15조 원 가량 가운데 67%인 10조 원이 상반기에 조기 집행됩니다. 이러한 정책을 두고 4월 총선을 앞두고 고령층 민심 잡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정부는 직접 일자리는 민간 일자리와 달리 노인 대상이 많고 빠른 채용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신경망 모델을 활용해 사람 뇌에서 특별한 학습 없이도 음악 본능이 나타날 수 있는 원리를 찾아냈습니다.
카이스트 정하웅 교수팀은 527개 종류의 대규모 소리 데이터를 인공신경망에 학습시킨 결과 음악에 대한 학습 없이도 네트워크 모델에서 음악에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뉴런이 만들어져 음악 인지 기능이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뉴런들은 실제 뇌의 음악 정보 처리 영역의 뉴런들과 유사한 반응을 보였으며 네트워크에서 음악 선택성 뉴런 활동을 억제하면 다른 자연 소리에 대한 인식 정확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타민C를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고부가 가치 화합물인 에틸렌으로 전환하는 고효율 촉매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남대현 이윤구 교수팀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과일의 비타민C 함유량에 영향을 끼치는 현상에 착안해서 비타민C를 이산화탄소 환원 촉매에 적용해 에틸렌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촉매가 기존 구리 나노선 촉매보다 2.9배 향상된 에틸렌 생산성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100나노미터 파장 이하의 저준위 에너지 신호에도 반응하는 복합 구조 물질을 개발해 방사선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장종대 박사팀은 자체 개발한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기반 고분자 나노구조체와 에너지에 반응하면 빛을 내는 카드뮴 셀레나이드 나노 입자를 물속에서 혼합해서 저준위 에너지 감응형 복합구조 물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물질은 에너지 변화를 시각화할 수 있어서 이 물질을 활용한 센서를 만들 경우 방사선 노출과 같은 에너지 변화를 소치가 아닌 불빛으로 알려서 일반인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제주의 매화가 평년보다 한 달 빨리 개화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추운 겨울 활짝 핀 매화 꽃봉오리가 반갑기는 하지만 점점 빨라지는 계절의 변화는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닐 겁니다. 사계절 어느 때든 가장 계절다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인 만큼 지구온난화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